자, 그럼 지금까지 디스크리트 그리고 컨티뉴어스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벡터 그리고 벡터 기반의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엔드 그리고 비긴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드 그리고 비긴 에피소드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중 작은 공이든 큰 공이든 부딪히면 에피소드가 종료가 되고 게임이 재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에이전트는 작은 공 그리고 큰 공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의 시작 그리고 종료 조건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L 에이전트에서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화 요소가 많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쥐돌이의 모험과 같이 한 맵에 코인 또는 적과 같이 초기화해줘야 하는 요소가 많은 경우 신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경우 학습에 노이즈를 생성하거나 또는 학습 속도를 느리게 하므로 가능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기화 요소가 적은 경우 온 에피소드 비긴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엔드 에피소드 조건은 언제 호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볼 예제에서는 볼이 게임 오브젝트, 즉 에이전트와 특정 간격만큼 벌어져 있을 경우 엔드 에피소드를 호출합니다. 즉 첫 번째로 일정 거리 이상 벌어졌을 때 엔드 에피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주로 3중 조건을 줌으로써 엔드 에피소드의 조건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홀웨이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웨이 환경과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오브젝트와 충돌을 하였을 때 엔드 에피소드가 실행되도록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중 조건보다 조금 쉬운 에이전트가 특정 물체와 부딪혔을 때 엔드 에피소드를 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이전트를 눌러보시고 왼쪽에 있는 쉐이드 밑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 영역이 콜라이더 영역입니다. 콜라이더 컴포넌트란 유니티에서 물리충돌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의 형태를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충돌하는 영역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정육면체로 콜라이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의 경우에는 작은 구의 형태로 콜라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공의 경우에도 큰 구의 형태로 콜라이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각각의 공에 알맞는 태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공에는 기존의 그린볼로 설정되어 있는 태그를 똑같이 라지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스몰 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은 이전에 녹색 공 그리고 붉은 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에이전트 스크립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끼리 부딪혔을 때 딱 한 번만 호출이 되는 on collision enter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큰 볼 태그와 부딪혔을 때는 콘솔 창에 라지볼이 출력이 되게 되고 작은 공과 부딪혔을 때는 스몰볼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그럼 의도한 대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휴리스틱 액션 함수를 사용을 하였으므로
베이직 에이전트에서 휴리스틱 온리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후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A 버튼으로 에이전트를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우측 하단 콘솔란에 스몰 볼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D 버튼으로 에이전트를 우측으로 움직였을 때 콘솔 창에 라지볼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공이든 작은 공이든 에이전트는 공과 부딪히면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debug.log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여기에 end 에피소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end 에피소드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해당 조건에 맞춰서 에피소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end 에피소드가 초기화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A와 D키를 눌러서 에이전트를 움직였을 때 분명히 작은 공 그리고 큰 공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에이전트의 위치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onEpisodeBegin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기 위치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position이라는 변수를 벡터3로 만듭니다. 이후 awake에 게임이 시작할 때 포지션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onEpisodeBegin에 transfer position, 즉 에이전트의 위치를 init position, 처음 위치로 할당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onEpisodeBegin 함수는 end 에피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리셋이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시키고 지금 작은 공 그리고 큰 공과 부딪혔을 때 리셋이 출력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어떠한 공이든 부딪혔을 때 원래 있는 위치로 움직이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end 에피소드 그리고 on 에피소드 begin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맵에 오브젝트가 너무 많을 경우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리셋시키기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using Unity Engine Scene Management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onEpisodeBegin 함수가 필요 없이 end 에피소드 뒤에 scene manager load scene 그리고 scene name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공과 부딪혔을 때도 동일하게 scene manager의 load scene, scene name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현재 scene name을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string scene name을 선언을 해주시고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add open scene을 눌렀을 때 나오는 scene name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베이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awake에서 scene name을 베이직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과 부딪혔을 때 그리고 큰 공과 부딪혔을 때 둘 다 에이전트가 중앙 부분에 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기에 중앙에 생성이 되지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은 게임이 종료됐을 때 에이전트의 위치를 초기, 즉 중앙값에 옮기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리셋될 때 하이어리키를 자세히 보시면 아예 씬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씬 매니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의 렉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로드 씬 어싱크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학습에 노이즈가 간혹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엔드 에피소드, 비긴 에피소드에 이어서 에이전트가 보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애드리워드, setReward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리워드와 setReward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애드리워드는 보상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애드리워드가 3번 호출될 경우 보상은 각각을 더한 3이 됩니다. 이와 다르게 setReward의 경우 보상은 고정됩니다. 애드리워드가 2번 호출되게 되면 보상은 2가 되게 되지만, setReward가 호출되면 앞선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은 해당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setReward 그리고 그 값을 10으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10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러한 보상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전 위치와 비교해 더 가까워졌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전트가 특정 구간, 즉 체크 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콜라이더로 충돌을 감지합니다. 세 번째로 3D 보로 환경과 같이 에이전트의 생존이 중요시되는 경우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마다 아주 적은 감점을 줘서 최종적으로 빠르게 에피소드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setReward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 사용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나 다음과 같이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애드리워드, setReward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행동을 할 때마다 호출이 되는 onActionReceived 함수에 애드리워드 마이너스 0.001을 해줍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는 행동을 할 때마다 0.001의 보상을 감점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더 빨리 에피소드를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학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공 그리고 작은 공과 부딪혔을 때 보상을 받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에피소드 앞부분에 애드리워드 10F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큰 공과 부딪혔을 때는 10점의 보상을 얻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공과 부딪혔을 때는 1점의 보상을 얻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작은 공과도 부딪혀보고 큰 공과도 부딪혀봄으로써 결과적으로 큰 공과 부딪히는 것이 더 큰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setRewar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애드리워드가 아닌 setReward로 설정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 에이전트는 PPO, SAC, POCA, 이미테이션 러닝을 지원합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모방학습과 멀티 에이전트 학습을 제외하고 컨티뉴어스 행동만 사용이 가능한 SAC 또한 제외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범용성이 높고 학습 안정성이 높은 PPO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투닝의 경우 여러 논문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각각이 미치는 영향도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이하의 내용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기법이 있지만 주로 시행착오를 통해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제 경험도 조금씩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부터 설명드리면 behavior 밑에 있는 값은 유니티, 에디터, behavior 파라미터의 behavior name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은 my behavior로 설정되어 있지만 유니티 예제와 같이 이름을 변경한 경우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너 타입은 어떠한 내장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PPO로 설정하였지만 SAC 또는 POCA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있는 배치 사이즈는 각 경사하강법의 이터레이션의 경험의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리트 액션에서는 32에서 512 값으로, 컨티뉴어스 액션에서는 512에서 5120 사이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단 이때 2의 배수로 설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버퍼 사이즈는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전 수집하는 경험의 개수입니다. 성능을 위해 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의 배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버퍼의 값은 꼭 배치 값의 배수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니티 ML 에이전트의 예제를 보면 주로 배치의 40배가 되는 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유니티 예제와 학습하고자 하는 환경을 비교하고 비슷한 배치를 낮은 값에서 점차 높이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경사하강법에 대한 초기 학습률입니다. 훈련이 불안정하거나 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때 이 값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1의 마이너스 5제곱에서 1의 마이너스 3제곱 사이의 값을 택합니다. 베타는 정책을 더 무작위로 만드는 엔트로피 값입니다. 텐서보드에서 아직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 값이 너무 빨리 떨어질 경우 이 값을 높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L 에이전트에서는 디스크리트 환경에서 엔트로피는 0 이하가 될 수 없지만 계산법의 차이로 컨티뉴어스 환경에서는 엔트로피가 0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환경이 디스크리트라면 학습의 진행 상황에 따라 텐서보드에서 엔트로피가 너무 빨리 0이 될 경우 이 값을 높여주고 너무 느리게 0이 될 경우 이 값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엡실론은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값을 줄일수록 더 안정적이지만 학습 속도가 느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값은 디폴트 값인 0.2에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람다는 가치 추정에 의존을 할지 아니면 실제 수령하는 보상에 더 의존을 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0.9에서 0.95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하고 이 값이 작을 때는 가치 추정에 좀 더 의존을 하고 값이 높을 때는 실제 수령하는 보상에 더 의존을 하게 됩니다. num effort는 경험 버퍼에 쌓인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몇 번 수행할지에 대한 값입니다. 배치가 커질수록 이 값도 커져야 하고 이 값이 작아지면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지만 학습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앞선 러닝 레이트와 같이 학습 안정성에 관련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입니다. 라이너와 컨스탄트가 있고 라이너로 설정을 할 경우 맥스 스텝에 따라 러닝 레이트가 감소하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에피소드의 길이가
긴 환경의 경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학습을 요구하게 되고, 이 경우 라이너로 설정을 하게 되면 베타와 같이 값이 하락하면서 더 안정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베타 값 또한 선형적으로 감소할지 아니면 초기 값을 지속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멀라이즈입니다. 벡터, 관측 입력을 정교화할지 결정하는 값으로, 단순하거나 디스크리트한 환경에서는 펄스를, 복잡하거나 컨티뉴어스한 환경에서는 true를 사용하라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ML 에이전트 예제를 보면 컨티뉴어스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환경인 경우 펄스로, 즉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든 유닛은 인공신경망에 몇 개의 유닛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단순한 환경일 경우 작게, 그리고 복잡한 환경일수록 이 값을 크게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2에서 512 사이의 값을 설정합니다. 레이어 개수는 앞서 설정한 히든 레이어의 층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3 사이의 층수를 갖게 되고, ML 에이전트에서는 num 레이어 값을 2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비주얼 인코드 타입은 시각적 관찰을 인코딩하는 인코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심플, 즉 20x 20을 사용을 하지만 크기를 더 작게 하고자 하는 경우 매치3, 레지넷 또는 키우고 싶을 경우 네이처 CNN 또는 플리커네티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호의 값만은 할인율과 관련한 값입니다. 절대 1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값이 클수록 원시한적으로, 값이 작을수록 근시한적으로 에이전트는 행동합니다. 이 값이 너무 클 경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시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는 설정한 보상에 곱할 인수입니다. 보상을 곱하는 경우가 드물고, 현재 저희는 커스텀 환경을 직접 만들고 보상함수를 직접 설계했으므로 해당 값은 1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eep 체크포인트는 맥스 스택과 같이 몇 번 학습 모델을 저장할지 설정합니다. 여기서 맥스 스텝은 학습이 진행될 최대 스텝입니다. 이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학습이 종료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러닝 레이트를 라이너로 설정할 경우 이 값에 따라 러닝 레이트의 베타가 감소합니다. 복잡한 환경에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값을 키워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맥스 스텝을 1000만 번으로 설정을 하고 체크 포인트를 5로 설정하였으므로 200만 번 가량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체크 포인트, 즉 학습 모델을 저장합니다. 타임 호라이즌은 경험 버퍼에 저장하기 전 에이전트가 수집할 경험의 스탯 수입니다.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고 이 스텝에 도달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전체 보상을 예측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분산이 커지고 작을수록 분산이 작아집니다. 보상이 잦은 경우에는 작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2에서 2048 사이의 값을 설정합니다. 서머리 프리퀀시는 콘솔에 출력되는 학습 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독성을 키우기 위해 복잡하고 맥스 스텝이 높은 환경에서는 크게, 그리고 단순한 환경에서는 작게 설정합니다. 학습과 관련된 파이프 파라미터는 아니지만 너무 작게 설정할 경우 모니터링을 할 때 학습이 잘 수렴하는지 아니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LSTM, R&D, ICM 등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와 관련된 설정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공식 문서를 번역한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ML 에이전트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경우 아래 이메일 또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